달슨의 라이브. 무리뉴 감독이 이번 새벽에는 손흥민 선수를 좀 공격적으로 쓸까요? 토트넘이 다가오는 새벽 4시입니다. 에버튼과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 경기는요,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됐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기에서 슈팅이 없습니다. 물론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지만 스트라이커가 좀 슈팅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은데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관심이고, 토트넘도 어떻게 유로파리그 출전을 좀 걱정이 되는 순위까지 밀렸습니다. 순위가 지금 두 자리로 밀렸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전을 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슈팅이 없는 걸 두고 영국 현지와 또 국내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개인의 어떤 컨디션의 문제인가? 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뛰어주고 있고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컨디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판단,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가 합당한지 혹은 좀 다른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평균 히트맵과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역할이 좀 달라졌는지,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임무를 좀 부여받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입니다. 자, 이 히트맵에는요,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의 10경기 그리고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의 14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의 히트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감안하면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확실히 왼쪽으로 상당히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전방으로 넓게 펼쳐서 골잡이로서 문전에서 움직임이 많았다기보다는 한쪽 사이드 쪽으로 좀 치우쳐서 뛰었다라고 하는 좀 제한적인 롤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 히트맵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아래까지도 굉장히 붉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좀 수비에 대한 부담감, 수비에 대한 어떤 지시를 많이 좀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의 10경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이거를 무리뉴 감독에서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경기였던 셰필드와의 경기 때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평균 히트맵과 최근 경기였던 셰필드와의 히트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뛰기보다는 사이드 쪽에서 제한적인 롤을 부여받았고 수비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부담을 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시즌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1경기를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뛸 때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뛰었는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평균 히트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위쪽에서 상당히 많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쪽보다는 오히려 공격 쪽에서 스트라이커 롤이라든지, 물론 측면까지도 상당히 넓게 벌린 걸 알 수 있지만 문전에서 골을 넣는 어떤 임무를 많이 부여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비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트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비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 히트맵과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평균 히트맵을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의 손흥민,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의 손흥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선수는 같습니다. 선수는 손흥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독이 어떠한 전술을 활용을 하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고 어떤 롤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손흥민 선수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뛰는데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를 평균 히트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에서도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31경기를 뛰어서 12골과 6개의 도움을 올렸는데 올 시즌은 24경기를 뛰어서 9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은 줄고 어시스트는 늘었습니다.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평균 히트맵처럼
앞쪽에서 뛰기보다는 사이드 혹은 그 아래에서 뛰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라이커보다는 플레이메이커, 좀 골을 도와줘야 되는 선수 혹은 가끔씩은 어떤 윙백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공격수로서의 손흥민 선수인데 약간 9번보다는 그 아래 위치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약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 제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다가오는 새벽 에버튼과의 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10년 동안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가장 낮았던 순위가 혹시 여러분 몇인지 아십니까? 6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프리미어리그 낮았던 순위가 6위였다는 이야기는 최근 10년 동안 토트넘은 유럽 클럽 대항전을 연속해서 진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혹은 유로파리그 둘 중에 하나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지금 토트넘이 몇 위까지 밀렸나요? 10위입니다. 너무 많이 밀렸어요. 토트넘이 이렇게 10위권 밖으로 밀린 거는요. 12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2007-2008 시즌 때 11위를 차지하면서 그때 막 팀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10위권 밖으로 지금 밀려 있습니다. 물론 최종 순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토트넘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이게 그냥 10위권 밖으로 밀렸으니까 좀 안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순위로 많이 끝나게 된다면 당연히 유로파리그, 유로클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타격이 큰데 그나마 유로파리그까지 못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클럽의 어떤 재정, 또 재정이 어렵게 되면 선수단의 굉장히 요동, 이적이라든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유로파리그를 나가려고 한다면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5위 일반적으로는 또 FA컵 우승팀, 리그컵 우승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FA컵 우승을 누가 하느냐, 리그컵 우승을 또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리그컵을 이미 맨시티가 우승하긴 했는데 또 복잡하게 약간 꼬여 있는 것은 징계 문제가 지금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맨시티는 위에 있기 때문에 유로파는 한 단계는 내려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FA컵 우승이 지금 4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4강에 아스날, 맨시티, 맨유, 첼시. 요 우승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지만 대충만 계산해 보면 한 6, 7위 정도는 좀 돼야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를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위해서는 토트넘이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순위만 놓고 보자면 7위가 아스날입니다. 근데 아스날과 승점이 4점 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벽에 에버튼을 잡으면 1점 차로 좁힐 수가 있지만 진다면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그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이 점차를 좁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토트넘은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 에버튼과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케인 전방에 있을 것 같고요. 이선에는 손흥민, 알리가 선발 복귀하면 어떨까? 근데 알리가 약간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베르베인 선수가 좀 쓰고요. 미드필더에는 윙크스와 시소코, 로셀소도 상황에 따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수비 쪽에는 벤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오리에 그리고 이제 요리스 키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에버튼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게 안첼로티라고 하는 정말 명장 감독 아래에서 시즌 중반에 약간 그래도 분위기 반전을 치면서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버튼 한번 볼게요. 일단 부상자는 좀 많습니다. 바맹이라든지 젠크 토슨, 페이비언 델프 이런 선수들이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있죠. 전방에 히차르리송 그리고 칼버트 루인, 그다음에 이선 쪽에는 베르나르드, 안드레 고메스 그리고 톰 데이비스, 이오비 선수가 있고요. 수비 쪽에는 디뉴, 홀게이트, 마이클 킨, 콜먼. 골키퍼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픽포드가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에버튼도 4-4-2 정도로 좀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부담감이 토트넘 입장에서 더 있을 수 있는 게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맞대결에서 14경기 동안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승 7무. 상당히 그 맞대결 전적에선 토트넘이 우위에 있는데 이러니까 더 부담감이 돼 있겠죠. 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워낙 지금 이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에버튼을 만났을 때 상성은 좋았지만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어떤 결과로 좀 나타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경기, 다가오는 경기를 뛰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해버지 박성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경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번이 많이 뛰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155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되는데요. 해버지 선수는 그동안 맨유와 QPR을 뛰면서 154경기를 뛰었습니다. 현재는 타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뛰게 된다면 그 경기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에버튼과의 경기 때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슈팅을 때릴 수 있을까요? 때려야 될 텐데. 또 토트넘은 어떤 결과를 낼까요? 유로파리그의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새벽 4시에 달순의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